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교육연구실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난 면담 때는 이제 각자 자기 수업을 보고 반성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다들 발문에 대해서 낯설고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다들 좀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발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워크숍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부탁드린 이제 발문 분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질문이랑 같이 비교를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질문이랑 발문은 영어로도 둘 다 question으로 번역이 돼서 구분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발문 같은 경우랑 질문은 특별히 두 개 구분해서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발문에 대해서 낯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문과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질문. 자기가 모르거나 의심가는 것을 상대방에게 일정한 정보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하고요. 일단 발문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기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쵸? 질문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발문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실에서의 발문, 수업에서의 발문을 생각하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수업을 구성한 교사가 되겠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교실에서의 발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가 아직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에게 질문을 해서 과학 개념의 습득이라던가 창의력, 사고력 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이제 질문을 사용하는 기법을 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교사가 학생에게 도입부에서 오늘 월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발문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발문이 아니라 질문이죠. 왜냐하면 교사가 실제로 모르고 있었고 개념 습득이라던가 이제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럼 반대로 학생이 자기가 모르는 거를 교사한테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 질문일까요? 발문일까요? 네, 이것도 발문이 아니라 질문이죠. 왜냐하면 학생은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실제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사에게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발문과 질문 간단하게 이제 구분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업이 교사가 설명하거나 이제 이럴 때 질문, 발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발문도 되게 중요할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교육학자들도 발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연구들이 있었고 이제 그 중에서 발문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제가 몇 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나오는 개념은 대기 시간이에요. 이제 대기 시간은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과 학생이 대답하고 교사가 그거에 대해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 두 개를 다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저희가 많이 고려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충분한 대기 시간을 준다면 학생들의 대답이 길어지고 자발적이고 적절한 반응이 증가하며 학생들의 질문과 반응이 다양해지고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든다 라고 이제 이렇게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당연하죠. 이제 교사가 대답을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학생들이 그에 대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 힘들 텐데 충분하게 대기 시간을 준다면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좋은 발문을 구성하기 위한 지침들인데요. 대기 시간처럼 이제 특별한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학생들에게 대답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질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발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용어들을 신중하게 고른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과학에서 쓰이는 단어들은 되게 특정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분자, 원자, 입자 이제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중학교 1, 2학년 혹은 3학년 때까지도 이제 과학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기 때문에
적절한 의미를 파악하고 쓰지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각 개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혼용해서 쓰거나 애매하게 쓰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용어 문제인데요. 이제 아까 단어, 용어, 개념들 말고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어들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뭐 현학적이다, 뭐 고지식하다, 좀 이제 이런 수준 높은 단어들보다 뭐 좀 더 쉬운 단어들로 설명해주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 이미 과학 개념으로부터 학생들은 충분히 어려워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까지 질문에서 나오는 단어까지 해석하게 되면 뇌의 과부하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토론이나 토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말한 학생들에게는 이제 뭐 맞아요 이제 이렇게 옹호하는 게 잘 되는데, 이제 틀린 학생들의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의견을 그걸 제시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틀렸다고 이제 면박을 주거나 이제 틀렸다고 이제 좀 죄책감을 느끼거나 이제 이렇게 느끼게 하지 말고, 틀린 답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이제 격려를 해주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해주면 학생들도 이제 충분하게 대답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생들의 응답과 반응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하는데요. 좀 이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되게 소심한 친구라서 자기가 대답을 했으면 그냥 이제 교사가 받아서 자, 너가 이렇게 얘기했니? 라고 이제 진행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 학생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얘기해 줄까? 라고 하는 게 좀 더 긍정적인 이제 교사의 반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학생들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 단답형 혹은 이제 선택지를 주는 좀 폐쇄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시점도 많이 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기체 압력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 이제 2분의 1배이거나 뭐 1배거나 좀 이렇게 되게 좀 제한적으로 이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이 되는 건데, 이제 이때도 학생들이 대답을 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이제 팔로우업 퀘스천을 해주면서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목적에 맞는 발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문이라는 것 자체가 질문이 이제 습관적으로 혹은 추임새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선 어쨌든 수업을 진행할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들 발문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발문의 의도가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이제 발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문 분석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각 발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문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채우게 될 거예요.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봤지만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의 틀을 가져와서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가져온 틀은 카이마와 야콥센의 2020년에 나온 논문에서 제시한 틀이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내용과 관련된 발문, 학습 목표나 배우는 개념에 대한 발문인데, 수업 대부분이 내용과 관련된 발문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여러 분류로 나뉘겠죠? 이거는 그래서 뒷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감정적 발문은 학생들의 태도와 가치, 기분을 표현하기 위한 발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SSI 수업 같은 경우에서야 뭐 이제 다양한 윤리적 관점이라던가 이제 뭐 그런 학생들의 생각이 많이 중요한데,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이제 그런 태도와 가치를 물어보는 발문을 거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발문들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라던가 이제 조별 활동이나 개별 활동을 할 때 잘 따라오고 있어? 너무 어려운 건 없어? 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학생들의 이제 그런 기분이라던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감정적 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쇄적 발문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예, 아니요 질문, 이것도 폐쇄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 기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는 어떻게 되죠? 이런 것도 사실은 애매하지만 폐쇄적 발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걸 충분히 배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하게 하는
뭐 증가한지 감소한지 선택하게 하는 발문이 된다면 이건 폐쇄적 발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적 발문입니다. 수사적 발문은 요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발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험 같은 걸 보여주고 자, 신기하죠? 라고 이제 말을 하면 학생들이 네, 신기해요 라는 이제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신기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사적 발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5번째로 구조적 발문인데요. 이제 이거는 교실 운영을 위한 발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발문이죠. 그래서 뭐 수업을 하면서 자, 여러분 책 폈나요? 아니면 이제 조별할 개별로 할 때 자, 활동지 다 채웠어요? 좀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구조적 발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분류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몇 개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신기하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량 보존 법칙 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거 설명하면서 자, 뭐 여러분 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똑같죠? 왜 그럴까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단순히 이제 수업을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설명하기 위해서 찝어주는 역할로 수사적 발문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내용 관련 발문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문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분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관련 발문을 11개로 나눠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학생들의 생각 촉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유 활동에 대한 수업에서의 나온 예시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입자가 돼서 원의 벽면에 부딪히는 횟수를 세고 이제 그 횟수에 따라서 압력이 바뀐다라는 걸 묘사한 비유 활동이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큰 원 활동을 하고 작은 활동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학생들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이제 이런 발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나 학생이 앞서 얘기한 생각이나 질문에 대한 명료화인데요. 그래서 학생이 말했던 생각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을 때 혹은 교사가 말했던 설명을 다시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할 때 이제 이런 발문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화에서 학생의 공헌 평가인데요.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학생이 입자 그림을 나와서 그렸을 때에 할 수 있는 예시인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지수가 앞에 나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땠나요? 잘 그린 거 같나요? 입자의 개수는 맞나요? 입자의 크기는 맞나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담화를 1.3으로 할 수 있습니다. 1.4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생들의 공헌 연결해서 A가 이렇게 얘기했고 B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걸 1.4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 같은 경우는 현재 학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에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 사람? 뭐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된 생각이나 추론에 대한 설명을 발전.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도 입자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입자 모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모형이다 보니까 실제 입자와 다른 점이 있겠죠.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발문을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이나 추론을 지지할 수 있는 학생들의 경험 촉진 1-7 이것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기체 단원에서 사용할 만한 예시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했던 거를 연상시켜서 이어주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진 발문을 1.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지식 주장 명료한데요. 이제 이건 1.2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2.8 같은 경우는 지식 주장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단순히 그냥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어쨌든 관찰 결과 등을 통해서 어떤 지식 주장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명료화 질문을 1.8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1.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주장과 B 주장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단순히 생각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지식 주장을 연결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식 주장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1-8과 1-9는 아마 보기 힘들 건데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없다고 단정하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1.10 재집중을 위한 질문인데요.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개념을 설명해도 다른 개념을 설명할 때도 있고
딴 데로 셀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다시 원래 설명을 하던 개념으로 돌아올 때 이제 이 재집중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딴 걸 설명하다가 자,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실험을 다시 보면 어때요? 로 이제 질량 보존 법칙으로 담화의 방향성을 명료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적 지식에 대한 평가 복습 재질술 혹은 중요한 내용 요약. 이거는 간단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죠? 어떤 법칙이라 배웠죠? 이번 시간에 뭐 했죠? 어떤 법칙을 배웠죠? 뭐 이제 이런 가장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을 발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적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 좀 어렵더라도 자신의 의도했던 바를 생각하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은 틀, 아까 말했던 카이마와 야콥센의 틀에서 이제 단순히 발문의 목적을 본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반응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교사의 후속 행동까지도 이제 같이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 맥락에 발문이 얼마나 많냐에 대한 틀을 먼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적절한 발문과 부적절한 발문으로 나뉘죠. 그래서 부적절한 발문은 수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발문을 할 때 우리는 부적절한 발문이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랑 반대로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으면 적절한 발문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적절한 발문을 적합한 발문과 교사 편의적인 발문으로 나눌 때부터 이제 우리 활동과 관련된 개념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교사가 어떤 걸 의도하고 발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교사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발문을 했으면 대답을 했으면 그거는 적합한 발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보일 법칙에서 기체 압력이 늘어났죠.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뭐 작아져요 라고 하면 적합한 발문이겠죠. 만약에 뭐 그대로예요 혹은 커졌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냥 과학 개념을 모르는 거지 교사의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에 얘는 적합한 발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건데요. 같이는 아니고요. 체크해 볼 건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혹은 반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사 편의적인 발문은 아예 교사의 의도와 어긋나는 대답을 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질량 보존 법칙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실험 전후의 질량은 어떻게 됐죠?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학생이 근데 이거 부피가 변했어요. 뭐지 이런 되게 생뚱맞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거는 교사의 의도가 전해지지 못한 교사 편의적인 발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과학 수업 맥락 그 과학 발문의 목적을 따져봤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달성 여부 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잘 모르겠는지 또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발문을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발문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졌을 텐데 이제 그래서 이 학생들의 반응을 수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크하는 게 되게 귀찮고 어려워 보이고 되게 막연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모든 발문에 대해서 반영했다, 목적 달성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나를 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을 안 했다, 목적 달성 못했다, 학생들의 반응이 없었다 해서 나쁜 반응이라는 게 아니니까 이제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활동지에 나와 있는 구성을 잠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의 발문을 이제 이렇게 담화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10명 정도 되는 수업을 저희가 보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속성들, 담화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입에서는 이제 전차시 복습, 지난 시간에 뭘 배웠는지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담화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차시에 배울 개념 소개 해서 뭐 학생들과 친숙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제시해서 뭐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단순히 새로 배울 개념을 이제 도입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전개인데요. 이제 도입과 달리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 주제를 소개하는 이제 담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담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나 이제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물어보는 담화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배우면서 개념을 잘 배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담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하면서 좀 이제 발전시키는, 그러면서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문을 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개 쪽에서 이제 되게 6개 정도 이제 되게 다양한 단어가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개별 학생이나 소집단 학생 활동을 할 때 이제 소집단 학생 그리고 개별 학생과 담화는 이제 따로 이제 분류해서 저희가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차시에 배운 개념을 확인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배운 개념을 좀 새로운 상황이나 조금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적용 혹은 응용하는 이제 그런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보고 이제 배웠는지 확인하는 담화, 마지막으로 다음 차시 안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각 특징별로 나눠가지고 그 아래 저희가 여러분들 수업에서 있던 발문을 적어 놓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 발문들을 쭉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활동지와 여러분들의 수업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발문 분석 활동을 해볼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아까 이런저런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고 했지만 제가 보여준 연구 분석 틀이 2020년인 것처럼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가 들어가게, 이 발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발문이라는 게 교사들 분들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꼭 교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좀 살아가면서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이제 연구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의 좀 발문 같은 것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그러면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